네,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그 서울 강동센터의 김현진 센터장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좀 영어 공부, 영어 교육이랑 관련해서 좀 브린트 클래스가 얼마나 좀 도움이 되고, 어떻게 좀 진행이 되고, 그리고 실제 이걸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좀 제 경험이나 제가 좀 요즘에 그 수업을 하면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좀 공부가 잘 안 되는 이유, 그리고 수능 영어 독해를 위주로 할 거예요. 그래서 다들 아시겠지만 그냥 영어 공부랑 수능 영어 공부는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수능 영어, 입시 공부를 위주로 좀 안내를 드릴 거고요. 그리고 저희 이 뉴로 하모니가 뉴로 피드백 원리를 이용해서 좋아지는 건데, 이 뉴로 피드백 기술에 대해서도 조금 언급해 드릴 거고, 그리고 브린트 훈련 프로그램에서 제가 실제 활용하고 있는 프로그램 말씀드릴 거고요. 네, 실사례, 그리고 수익 구조, 이렇게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좀 저는 실제 전공이 영어 교육이고요. 네, 저는 그래서 학교에서도 좀 일을 했었고, 그리고 학원, 지금은 사교육으로 전향을 했지만, 이제 공교육에 몸을 담고 있었을 때부터 좀 많이 고민이 됐던 부분이 아무리 열심히 가르쳐도 아이들이 결과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열심히 하는 친구는 열심히 한 만큼 잘 나올 거고 열심히 안 하는 친구는 그만큼 안 나오는 게 당연할 텐데 그게 꼭 맞아떨어지진 않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도 굉장히 고민이 많았고 분명히 같은 수업을 들었는데 그리고 교재도 같고 필기도 똑같이 했고 그리고 수업 시간이나 공부 시간이 비슷한데도 결과가 너무 다르니까 제가 거기서 나름 저의 교육 방법도 많이 돌아보기도 했고 그리고 좀 여러 가지로 좀 고민을 많이 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이들을 가르치면서도 아직도 의문이 드는 부분은 엄청 수업 시간에 굉장히 똘랑똘랑하게 수업을 잘 듣거든요. 그래서 질문도 열심히 하고 엄청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리고 공부에 대한 의지가 엄청나요. 근데 변화가 없는 거예요. 결과에 변화가 없고 그리고 매번 수업할 때마다 리셋되어 있고 뭐 10번 설명을 했는데 다음 시간 되면 20번이 설명을 해야 되고 그래서 좀 이런 여러 가지 좀 사례들이 아마 공감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런 부분에서 제가 굉장히 고민들이 많았던 시기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사실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의지가 문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물론 저의 이제 제가 수업하는 방식에도 문제가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서 엄청 나름대로 열심히 연구하고 개발하려고 노력도 했었고요. 그리고 진짜 그것 때문에 대학원도 갔었고요. 이제 나름대로 저의 좀 교육 방법을 바꿔보고자 굉장히 경험치를 쌓으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근데 아이들은 좀 바뀌는 게 한계가 있고 그러다 보니 저는 아이가 의지가 문제구나라고 이제 결론을 내렸던 거예요.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니더라고요. 의지의 문제도 문제인데 그것보다 일단 뇌가 공부할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그 의지도 아이들의 뇌에 따라 발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의지가 있으려면 뇌파 자체가 다르거든요. 그걸 제가 보여드릴 텐데 일단 한번 보시면 공부가 안 되는 아이들의 뇌는 대부분 이래요. 델타파, 세타파, 과다. 이 델타 세타파는 수면 뇌파인데요. 아무래도 뇌가 비몽사몽하겠죠. 그래서 아이들이 눈은 똘망똘망한데 멍해요. 그래서 아무리 수업을 열심히 들어도 다 흘러내리는 거죠. 그래서 흡수가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분명히 수업을 잘 들었는데 수업이 끝나고 물어보면 1도 기억 못해요. 그런 아이들 굉장히 많이 만나봤을 거고요. 그리고 SMR파 부족인데 SMR파는 저희 주의력 뇌파라고 하죠. 그래서 주의력이 아무래도 산만하면요. 분명히 수업 시간인데 외부에서 들리는 소음에 훨씬 더 귀가 많이 쫑긋하고 그리고 옆에서 친구가 하는 소근소근 거리는 내용에 더 많이 관심을 더 많이 갖고 수업에 몰입을 못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전전두엽 기능 저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전전두엽은 저희 공부의 사령탑이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공부할 때 필요한 모든 활동들을 다 담당하고 있다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전전두엽의 기능이 활성화되면 될수록 공부에도 도움이 됩니다. 실제 공부 잘 못한다기보다는 결과가 안 나오는 건 당연하고요.
실제 공부를 뭐 공부에 어려움을 갖고 있는 친구의 뇌파인데요. 이게 3D 뇌파만 제가 일단 가져와 봤는데, 딱 보기에도 굉장히 붉은, 노란색, 뭐 초록색 이 기둥이 다 보이잖아요. 이런 움직임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뇌에도 수면 뇌파가 지금 가득하고요. 굉장히 산만함과 집중을 못하고 있다는 게 너무 여실히 보이죠. 제가 이거를 보기 전까지는 이 아이에 대해서 진짜 미스테리고, 이 아이가 대체 왜 이걸 기억을 못할까? 왜 성적이 안 나올까? 굉장히 고민을 했는데, 이 뇌파를 보고 바로 이해가 되고요. 그리고 아이를 좀 더 제가 도와줄 수가 있더라고요. 아이가 이해가 되니까, 아, 어떻게 하면 될지 해결책이 나오다 보니 더 도움을 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좀 아이들은 공부가 좀 안 된다 하는 친구들은 대표적으로 이런 상태들을 많이 갖고 있죠. 많이 멍하고, 산만하고, 실수도 반복적으로 하고, 그리고 이 에너지가 금방 고갈되기 때문에 집중력도 금방 사라져요. 이런 부분들을 저는 뇌파로 설명을 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공부도 공부인데 그중에서도 영어를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영어에 조금 국한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수능 영어는요, 당연히 뭐 단어를 많이 알아야 되겠고, 그 문장 구조도 알아야 되고, 그래서 해석을 잘해야 되고, 그만큼 많은 모의고사를 풀면 성적이 잘 나오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영어 공부가 잘 안 되는 아이들이 있죠. 그 아이들의 좀 핵심적인 이유는 제가 밑에 여기 적어놨지만 집중력, 그리고 처리 속도, 그리고 구조 이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들에게 가르칠 때 물론 다른 선생님들, 더 훌륭하신 선생님들은 다른 방법을 사용하시겠지만 저는 여기에 좀 더 집중을 해서 아이들의 독해력을 키우는 데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집중이 높아지면 아이들의 태도가 바뀌거든요. 너무 당연한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 집중은 눈에 힘을 준다고 해서, 눈에 뭐 안약을 넣는다고 해서, 혹은 안경을 쓴다고 해서 눈 집중력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진짜 이 아이의 뇌가 집중할 수 있는 뇌가 돼야 태도가 바뀌어요. 그리고 태도가 좋으면 당연히 성적이 좋아집니다. 저는 이때까지 태도는 겉으로 보이는 태도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뇌파에서 오는 태도 자체가 바뀌어야 아이들의 성적이 바뀔 수 있다. 그리고 저는 두 가지만 좀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독해에서 가장 강조를 하는 건 다시 말씀드리지만 수능 영어 독해예요. 그래서 수능 영어 독해에서 저는 두 가지를 좀 많이 강조를 하는데 저희 이제 여기 제가 예시를 들어놨지만 우리나라 말 먼저 보시면요. 나는 못생겼다. 우리 강사들이 진짜 가장 많이 대표적으로 쓰는 예시들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못생겼다. 이렇게 쓰면 굉장히 누구나 알아들을 수가 있죠. 근데 우리 수능 영어는요, 절대 이렇게 단순하게 간단하게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점점 아이들의 이 수능 영어 실력이 늘어나고 있고 굉장히 수준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변별력이 생겨야 하거든요. 그래서 엄청 어렵게 같은 내용도 너무 어렵게 꼬아서 내는 게 저희 수능 영어죠. 그래서 나는 못생겼다를 나는 추녀이다 라는 어려운 말을 써요. 네, 추녀. 네, 추녀라는 단어를 또 외워야 됩니다. 근데 더 어렵게 내잖아요. 그러면 아름다움이 죄라면 나는 유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처음에는 무슨 말이지? 아름다움이 죄라면 나는 유죄이다? 뭐 내가 유죄라는 거야, 무죄라는 거야? 이해가 안 되거든요. 진짜 한 몇 초 동안 생각을 해야 이게 이해가 돼요. 이 수능 영어는 이런 식으로 주제를 꼬아서 전달을 하거든요. 사실 보면 나 못생겼다 이 얘기거든요. 근데 되게 어렵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 수능 영어예요. 이거를 저희가 좋은 성적을 내려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냐? 바로 이 부분, 이 포인트, 패러프레이징을 잘 찾아야 돼요. 같은 내용을 다른 표현으로 반복하는 내용들이 곳곳에 숨어 있거든요. 이걸 얼마나 빨리 정확하게 짚어내느냐에 따라 성적이 좌우가 되죠. 여기 보면 뭐 예시 제가 다 읽진 않겠지만 결국에는 성공은 어디에서 온다는 거죠? effort 아시지 않나요, 여러분? effort, 역시 선생님. 여기 또 선생님 계시거든요. 네. effort 하면 우리 노력이란 뜻인데요. 그러니까 첫 번째 문장에서 사람들은 타고난 재능에서 성공이 온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어떻다? 끊임없는 노력에서 온다라는 게 핵심이거든요. 근데 이 consistent effort랑 같은 표현이 곳곳에 숨어 있어요.
사실 제가 밑에 있는 거 다 생략했거든요.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패러프레이징 된 표현을 얼마나 빨리 빠른 시간 내에 정확하게 찾느냐가 이 영어 독해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난이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이 패러프레이징을 찾는 게 어렵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축두엽이랑 연결이 됩니다. 저도 뇌에 대해서 요즘 공부를 하다 보니, 이 축두엽에서, 물론 모든 뇌의 기능이 다 연결되어 있겠지만, 축두엽에서 이 단어의 의미를 이해하고, 그리고 패러프레이징 같은 유사한 표현을 인식할 수 있는 기능을 한대요. 그래서 같은 의미를 하나로 묶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축두엽의 개발이 이 패러프레이징 하는 능력에 도움이 됩니다. 실제 저도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요즘 놀라고 있습니다. 네. 원래 패러프레이징 하나도 못 찾던 친구들이 이제 몇 개월간 훈련을 받으면서 하다 보니 점점 찾고 있고 문제 푸는 속도가 늘어나고 있어요. 빨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표현을 같은 의미로 처리하는 부분을 찾는 게 핵심이다. 축도읍은 여기입니다. 네, 제가 지금 가려져서.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또 강조하는 건 우리 수능 영어 지문을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한 지문이 굉장히 길다면 길거든요. 한 문장도 너무 길고. 이걸 그냥 다 쭉 읽다 보면 까먹어요. 앞에 있는 내용을 다 까먹고 뒤에 있는 문장만 기억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다시 한번 읽어야 됩니다. 그러면 한 문제에 들어가는 이 문제 푸는 시간은 10분이 넘어가기도 합니다. 네, 그러면 당연히 뒤에는 다 찍어야겠죠. 네,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되게 문장을요, 강약을 조절해서 읽어야 되긴 한데요. 그래서 중요한 문장은 당연히 강하고 오랫동안 집중해서 읽어야 되고 그 외에 부가적인 문장은 좀 스캐닝 하면서 읽어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예문 이것 또한 가져왔는데 뭐 나는 배가 고파요. 그래서 치킨 두 마리를 배달시켰죠. 여기서 중요한 건 어떤 거죠? 둘 중에 하나만 꼽자면 내가 배고픈 게 중요해요? 치킨 두 마리 배달시킨 게 중요해요? 감사합니다. 배달시킨 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핵심이에요. 이걸 알 수 있는 게 바로 so. 얘가 단서거든요. 이 so를 보면 그러면 I am hungry랑 뒤에 I ordered blah blah 이것 문장 중에 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뒤에 문장입니다. 그러면 앞에 문장 I am hungry는 좀 약하게 설렁설렁 읽으면 돼요. I'm hungry 넘어가고 뒤에 so 거기서부터 핵심적으로 읽는 거죠. 힘을 줘서. 그래서 밑줄도 칩니다. 치킨이 중요하겠다. 핵심을 볼 수 있겠죠. 밑에도 한번 보실게요. 전부 다 읽었어. 하지만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했대요. 여러분 얘기입니다. 죄송해요. 제가 학생인 줄 알고. 죄송해요. 제가 오늘 이거 학생들한테, 여러분 아니고요. 죄송해요. 네, 제가 또 훌륭하신 분들 모셔놓고. 죄송해요. 제가 학생들한테 원래 하는 얘기인데 습관이었어요, 너무. 전부 다 읽었는데, 하지만 아무것도 이해 못했어. 아이들이 굉장히 공감하거든요. 근데 이것 또한 마찬가지예요. 내가 전부 다 읽었다는 게 핵심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이해를 못한 게 핵심이라는 거죠. 그것 또한 우리 but이라는 단서에서 알 수 있어요. 그럼 이 but이 있는 문장도 우리 어디에 좀 더 힘을 줘야 될까요? 앞일까요? 뒤일까요? 뒤라는 거죠. 그래서 앞에는 I read everything. 이거 그냥 편하게 읽으시면 돼요. 근데 뒤에는 but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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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엄청 강하게 밑줄도 치고 그래서 didn't understand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런 표현을 저희는 동그라미 치면서 넘어갑니다. 그래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문장에서 어디에 더 있느냐를 파악하면서 읽어야 독해가 빨리 진행되고 전체 문장이 이해가 돼요. 이거는 뭐 아마 국어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모든 언어가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한번 질문해 볼게요. For example이라는 예를 들어서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건 어디에? 앞일까요? 뒤일까요? 저희 짰나요? 저 짠 거 아닌데 지금. 어떻게 이렇게 아세요? 저 지금 너무 놀랐습니다. 이게 뭐 너무 당연한 걸 묻는다고 하실 수 있는데 진짜 많은 아이들이 어려워하거든요. 그래서 for example은 맞아요. 뒤에보단 앞이거든요, 이거는. 왜? 앞에 있는 내용은 전반적이고 일반적인 얘기를 할 거고, 그거에 대한 예시를 드는 게 뒤의 내용이거든요. 그럼 앞에 있는 내용만 제대로 이해하더라도 그 예시는 읽을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제대로 읽을 필요가 없죠. 없습니다. 그냥, 이거에 대한 예시구나 하고 가볍게 읽고 넘어가도 되는 거거든요. 이런 데서 시간을 굉장히 아낄 수가 있고, 점수도 올라갈 수 있는 비법입니다. 사실 독해에서 많은 게 많겠죠. 중요한 게 많겠죠. 하지만 저는 이 두 가지 굉장히 핵심으로 보고 이 두 가지만 정말 열심히 연습해도 2등급은 충분히 나오고요.
이제 좀 여기서 논리가 좀 더 어렵고, 아까 아름다움이 죄라면 나는 무죄이다. 뭐 이런 그런 표현들을 바로바로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로직이 생기면 1등급은 금방 찍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여기 리액션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네, 그래서 문장마다 강약 조절을 한다는 게 중요한데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제 많은 접속 부사들이 있어요. 접속어가 있는데 뭐 이 접속어별로 이렇게 구분을 해놓으면 좋죠. 그래서 so, thus, therefore 다 인과관계인데요. 이런 것들은 다 뒤에가 핵심이구나. 뭐 but, however 이런 역접 부사도요. 앞보다는 당연히 뒤에가 주제일 확률이 높겠구나. 이런 거를 대략적으로라도 이해를 하고 있으면 지문을 접할 때 자신감이 굉장히 상승해요. 근데 요즘에는 더 어렵게 낼 때는 however, 뭐 therefore 이런 표현조차 쓰지 않아요. 왜? 더 어렵게 내려고. 근데 우리도 아시겠지만 이런 표현 없어도 충분히 문장과 문장 간의 인과관계인지 역접인지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연습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뇌에도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공부의 사령탑, 이 전두엽이란 이 위치거든요. 전두엽 중에서도 또 앞에 있는 전두엽이에요. 이 부위가 핵심 정보를 선택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불필요한 정보를 억제합니다. 그래서 아까 강약 조절할 때요, 약한 부분을 이렇게 제하면서 읽는 스킬이 늘어난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however, but 이런 것처럼 이런 주의를 전환시키는 내용에서도 뛰어난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전두엽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너무 중요해서 이 공부 자체에서도 전두엽이 중요한데 주의 집중, 그리고 작업 기억, 그리고 충동 조절. 이 충동 조절은 여기도 적혀 있지만 이 목표를 위해 끈기 있게 유지하는 힘, 어찌 보면 우리 엉덩이가 무거운 학생, 그런 학생들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계획과 실행, 이런 것들을 다 담당하고 있는 게 전두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뇌에 관련되어 있는 학습 기능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뇌를 어떻게 훈련시켜 주느냐에 따라, 그리고 뇌를 어떻게 바꿔주느냐에 따라 공부와 직결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절대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다. 그래서 수능 영어 독해는 복합인지 처리 과정이다라고 저는 많이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단어를 외운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런 뭐 주의 조절, 뭐 작업 기억, 전두엽 실행 기능, 의미 통합 처리 이런 것들을 동시에 작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뇌가 공부할 수 있는 준비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아이들을 가르칠 때 이것부터 해요. 그래서 처음 만나면 아이들의 뇌 상태를 파악하고요. 그리고 그 아이의 뇌가 지금 영어 공부를 준비할 상태인지, 국어 공부 자체도 지금 안 될 상태인지, 그리고 단어가 지금 외울 상태가 아닌지, 이런 거 다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고, 이 아이는 어떤 교재를 써야겠다. 어떤 식으로 수업을 해야겠다. 이런 게 다 각이 나오죠. 그래서 너무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독해를 할 때 단어를 몰라서 못 읽는 게 아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패러프레이징과 강약 조절이 되지 않아서다. 그래서 이게 그럼 어떻게 우리 뇌가 바꿀 수 있냐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이 뉴로 피드백이라는 우리 기술을 이용하면 충분히 가능해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영상을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네. 이게 보시면 아마 영상을 좀 잘 들으신 분들은 뭐 하나 다 한 단어가 좀 기억에 남으셔야 돼요.
혹시 기억에 남는 거 있으신가요? 한 단어. 네, 우리 안 짰습니다. 안 짰습니다. 안 짠 게 티가 나네요. 네, 습관화입니다. 습관화. 네, 습관화입니다. 그래서 그, 네, 뉴로 피드백은 이제 내가 원하는 뇌파를 뇌가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게 유도하는 훈련 기술이래요. 이게 저희 파락토스에서 말하는 게 아니라 이런 기술이 있는 거예요. 뉴로 피드백 기술이 있는데 저희 뉴로하모니가 이 기술을 활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뉴로 피드백 훈련은요, 이 고정 인계값을 가지고 있는 제품이 있었거든요, 과거에. 근데 고정 인계값을 하니까 어떤 친구는 컨디션이 되게 좋은데도 불구하고 그만큼의 역량을 키워주지 못하고요. 어떤 친구는 되게 상태가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계속 같은 주파수를 주다 보니까 더 뭔가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어찌 보면 맞춤형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지금 저희가 뉴로 하모니, 저희가 쓰고 있는 뉴로 하모니는요, 실시간으로 자동 조절이 됩니다. 그 인계값이라는 게 그 기준치를 올려주는 건데, 나의 뇌파를 따라가요. 따라가다가 나에게 필요한 뇌파, 좋은 뇌파가 나올 때 그 뇌파가 계속 나올 수 있게끔 강화시켜 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좋지 않은 뇌파가 나올 때는 억제시켜주는 시스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맞춤형이고 실시간으로 내가 뇌파가 좋아지면 거기에 맞게 또 난이도가 설정이 돼요. 그래서 맞춤형 뇌PT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뉴로피드백을 사용을 하면요. 일단 측정을 하잖아요. 이 아이가 측정을 하고 일단 분석을 해요. 나의 뇌파 상태를 분석합니다. 일단 피드백을 줘요. 아까 말했지만 나의 뇌파의 상태를 보고 난이도를 더 올릴지 낮출지를 파악을 하고요. 거기에 맞게끔 강화시켜주고 억제를 시켜주죠. 그리고 그 강화를 계속 받으려고 더 뇌는 노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스스로. 그럼 결과는 어때요? 뇌가 스스로가 그 상태가 되기 위해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자극을 주는 게 아니라 뇌가 스스로요,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별 맞춤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같은 말이라 넘어갈게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3D 뇌파를 한번 비교를 해보면요. 학습력이 부족한 아이들은요. 여기 3번 한번 보시면 우측에 아무래도 좀 핑크색, 노란색, 초록색 보이시죠? 이 뇌파 보면 이 불기둥이라고 하던데 이게 되게 많아요. 3D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아, 이 아이가 얼마나 힘들까? 진짜 내 수업 들을 때 정말 힘들었겠다. 이게 느껴질 정도거든요. 근데 정말 티가 안 나요, 아이가. 다만 실제 수업이 끝나고 물어보면 아무것도 기억을 못해. 그리고 뭐 공부를 했다고 하지만 이 아이가 진짜 내가 뭐 했나 현타 올 정도로 진짜 기억을 하나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위에 2번 보시면 상위권 학생 보면 아무래도 좀 더 깔끔합니다. 좀 덜 산만하고 집중력도 더 좋고 수면 뇌파의 영향도 좀 덜 받는 것 같고요. 그리고 가장 위에 보시면요. IQ 150 이상의 학생들이 또 대부분 이렇게 나온대요. 네. 그래서 왼쪽에 보면 표를 보시면요. 저희가 우리 몸의 체온이 36.5도로 이렇게 기준치가 정해져 있듯이 우리 뇌에도 이 기준치가 있거든요. 물론 연령대별로 나눠져 있지만 일반 저희 성인은 15세부터 성인들은 대부분 9에서 11Hz 이렇게 나오면 정상적인 뇌 기능을 하고 있다라고 보는데 핵심은 50세 이상도 저희가 9, 8, 7로 놔두는 게 아니라 9에서 11로 바꿔주는 게 저희의 목표고요. 그리고 15세 이하도 영재를 만들기 위해 또 훈련을 하죠. 그래서 150 이상인 아이로 만들어주기도 하고요. 아무튼 이 주파수를 9에서 11로 만들어주려고 하는 게 저희의 목표입니다. 실제 주파수가 이렇게 바뀌면 아이 상태나 성격이나 공부 방식이나 이런 게 많이 달라져요. 이게 불안정한 뇌파랑 안정된 뇌파가 주로 이렇게 보통 보이시죠? 그래서 지금 제 마우스가 혹시 보이실까요? 보이시나? 안 보이시죠? 안 보이시구나. 그래서 불안정한 뇌파와 안정된 뇌파가 위아래로 비교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옆에 오른쪽 보시면 뭐 ADHD나 자폐, 우울, 불안, 불면 이런 증상별로 좀 훈련을 받은 전후로 얼마나 좋아졌는지가 보일 거예요. 아, 이거 뇌파만 이런 거 아니야? 라고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요. 뇌파가 이렇게 바뀌죠? 아이가 바뀌어 있습니다. 특히 ADHD는 진짜 병도 아니에요. 금방 3개월 정도 꾸준히 훈련을 받고 하면 금방 좋아집니다. 실제 집중도도 높아지고요. 학습력도 굉장히 좋아져요. 그래서 학부모님들 반응이 아주 아주 좋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렇게 뇌파만 보고도 이 증상인지 알 수 있냐? 이 바로 파낙토스는
신뢰도가 있거든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그냥 다른 타사의 제품들과 너무 다르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26년 이상의 업력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200만 건의 임상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AI 기반으로 저희가 데이터도 분석할 수 있고 파악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실제로도 이제 해외에서도 인기가 많고 인정받고 있는 기술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걸 아이들에게 가장 소개할 때 가장 자부심을 느끼는 게 약물을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ADHD나 뭐 불면증, 요즘 아이들이 약물을 엄청 많이 복용하거든요. 저 깜짝 놀랐어요. 역시 선생님 현장에 계시니까 알고 계시죠? 진짜 너무 깜짝 놀랐어요. 성인들만 약물을 먹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정말 정말 많이 먹고 있어요. 근데 그 약물을 너무 아시겠지만 당연히 몸에 부작용이 있겠죠? 당연히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ADHD 고치기 위해 복용한 약물 때문에 아이가 무기력해지고 멍해지고 그러면 학습뿐만 아니라 교우 관계, 인간관계도 다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무시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부작용도 없이 저희는 상태가 개선이 되는 거예요. 왜? 뇌파를 바꿔주기 때문에. 그래서 ADHD의 뇌파는 보통 뇌에 수면 뇌파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뇌 자체가 이 뇌를 깨우려고 외부에서 자극을 찾는 거예요. 자꾸 충동적인 행동을 하는 거거든요. 과격한 행동도 하는 거고. 그래서 이게 만약에 뇌파를 모르면 이 아이가 너무 미운 거죠. 수업하는 사람 입장에선 굉장히 밉거든요. 내 수업을 방해하는 것 같고, 진짜 뭐, 어찌 보면 다른 아이들 방해하고 있고, 날 너무 힘들게 하고, 그런 아이인데, 이 뇌파를 보고 이해가 되는 순간, 잠시만요. 뇌파를 보고 이해가 되는 순간, 진짜 그 아이가 이해가 되니까 더 잘 도와도 줄 수가 있고, 이해가 되니까 더 실질적으로 정말 도움이 된다는 거죠. 네, 도움을 줄 수 있는 거죠. 실제 제가 가르치고 있는 아이들 중에 ADHD가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비침습이라고 나와 있는데 보통 우리가 뇌를 바꿔준다고 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하는 건 머리를 여는 거잖아요. 네, 머리를 열고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거. 그걸 침습이라 하는데 저희는 뚜껑을 열지 않아도 뇌파를 바꿀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몸에 손상을 주지 않기 때문에 통증도 없고 편하게 바꿀 수 있다. 그리고 그 까다롭게 유명한 우리나라 식약처 그리고 미국 FDA 다 인증받은 제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안내해드리고 싶은 브린트 클래스는요. 뇌파 훈련 프로그램인데요. 제가 실제로 그러니까 학부모 상담, 그리고 아이들이 왔을 때 상담을 하는 절차인데요. 아이들 만나거나 하면 뇌파 검사를 먼저 합니다. 그리고 자기 조절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뇌 기능이나 뇌파가 어떤지 확인을 하고요. 그럼 이 아이에게 맞는 맞춤형 훈련을 시켜줘요. 그리고 진짜 공부할 수 있는 준비가 될 수 있게 도와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결과값이 나오거든요. 왜냐면 훈련 전후를 비교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얼마나 이 아이가 훈련을 열심히 했고, 그 훈련을 열심히 해서 바뀌었을 때 학습 결과까지 이렇게 데이터로 이렇게 증명이 되기 때문에 아이들과 학부모들에게도 객관적인 데이터를 알려줄 수도 있고, 저도 객관적으로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게 굉장히 저는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렇게 보면 일 너무 많아진다 생각하시거든요. 일 너무 많아지는 거 아니야? 근데 아이들에게 더 부담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집중하는 시간의 그 질을 높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30분을 앉아 있더라도 얼마나 집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잖아요. 그거예요. 그래서 30분을 똑같이 앉아 있더라도 그냥 다 흘러내리고 있느냐, 그거 다 흡수하고 있느냐, 그거의 차이인데 저는 좀 더 집중력을 높여주기 위한 길이다, 이게 지름길이다, 그걸 얘기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상담할 때도 전 항상 고민했던 게 아이가 뭐 이런 것 같아요. 집중력이 별로 안 좋아요. 뭐 수업 시간에 보니까 산만해요. 이건 다 제 주관적인 얘기들이거든요. 이걸 이제 학부모님께 사실 말씀드리기도 참 고민이 될 때도 많아요. 되게 아이에 대해 어찌 보면 좋은 얘기는 아니다 보니까 함부로 할 수 있는 얘기도 있고 없는 얘기도 있는데 제가 이 뇌파 결과지를 가지고 상담을 할 때는 아무래도 객관적인 수치가 나와 있고 객관적인 시각적으로 보여지는 자료가 있기 때문에 학부모님들도 굉장히 신뢰하시고요. 그리고 학부모님이 아이를 굉장히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왔을 때, 아, 우리 아이가 정말 ADHD구나. 아, 정말 치료가 필요하구나. 정말 학습을 지금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구나 하고 기다려주기도 하고요. 정말 실질적으로 학습을 잘 할 수 있게 도와주기도 합니다. 저희가 결과지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제 눈을 감았을 때, 눈을 떴을 때, 저희가 5분 정도 내외로 측정을 하는데요. 이렇게 싹 인지, 수면, 정서, 행동, 이런 분야별로 싹 다 수치화해서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도 보면 좀 더 직관적으로 볼 수 있게, 쉽게 나의 상태를 볼 수 있게도 나와 있기 때문에요. 학부모님이며 학생이며 굉장히 좋아요. 네, 나에 대해서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거를 너무 좋아하고, 그리고 이렇게 하고 나서 끝이 아니라 또 뇌파 훈련을 받은 뒤에 좋아진 부분을 또 보여주면 그 비교가 되는 것 자체가 아이들에게 자신감도 주고요. 되게 행복감을 주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전무님 자료를 가져온 건데요. 이 분야별로 저도 이걸 상담할 때 많이 쓰고 있어서 너무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인지, 수면, 정서, 행동, 스트레스 이 분야별로 저희가 독해력과 직결해서 실제 증상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기초율동, 저희가 기초율동은 그 알파, 우리 휴식 뇌파인데요. 휴식 뇌파에서 가장 높은 수치, 물론 세타보다 더 높아야 된다는 기준이 있지만 아무튼 그 알파에서 가장 높은 그 수치를 기초율동이라고 하는데 기초 체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초 율동이 안정이 돼야 아무래도 독해 속도가 안정적이고요. 그리고 집중할 수 있는 유지력이 높아지기도 하죠. 그리고 저희 인지는 전두엽에 이제 해당을 하는 건데 이제 여기 보시면 작업기억, 논리 추론, 또 메타인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공부할 때 메타인지가 진짜 중요한 거 아시죠? 네, 내가 진짜 지금 어떤 상태인지, 내가 어떤 내용을 잘 모르고 어떤 내용을 잘 아는지를 얼마나 잘 아느냐에 따라 좋은 대학을 가고 안 가고 결정이 난대요. IQ가 문제가 아니라 메타인지가 얼마나 높으냐가 굉장히 관건이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인지 훈련은 메타인지에도 굉장히 큰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수면. 저희 진짜 공부하는 우리 수험생들에게 수면 관리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이걸 수치화시켜서 보여주기 때문에 아이들과 이 뭐, 말이 길어지지 않아요. 이미 수치화되어 있기 때문에, 선생님, 저 어제 핸드폰 안 하고 잘 잤는데요. 밤 안 새는데요? 이런 말 안 통하거든요. 어차피 데이터로 다 보여주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냥 입 다물고 인정합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잠 안 자고 있고, 잠 질이 안 좋고, 학부모님들도 인정하세요. 수긍하시고, 아이가 정말 체력 관리 잘 해야겠다. 그리고 수면이 이러니 집중이 잘 안 되구나. 라는 것도 다 받아들이시거든요. 그리고 실제 독해력에도, 여기 문해력이라고 적혀 있지만 똑같거든요. 그래서 독해력에도 당연히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보면 정서 안정. 이 정서 안정은 굉장히 너무 중요하지만 정서와 행동은 아이들의 이 학습력도 학습력인데 전체적인 성향, 성격, 교우 관계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제 학생 뇌파를 보여드리긴 할 건데 이 정서와 행동이 좋아지니까 아이가 완전 다른 사람이 되더라고요. 제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여기 행동에도 보시면 그 전두엽 저베타 대역의 좌우 균형을 통해 측정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저베타, 이게 행동, 저베타가 어느 정도 나오냐에 따라 이 행동 수치가 나오는데요. 음소거를 좀 하겠습니다. 아이고. 네, 그래서 여기 보면 그 행동 지표를 통해 맨 밑에 보시면 학습자의 사고 스타일을 파악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맞춤형으로 읽기 전략도 수립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스트레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트레스도 저희가 사실 그냥 체감으로 하는 거지, 뭐 수치화돼서 저희가 표현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것도 수치화돼서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공부하기 위해서 어떻게 관리할지, 그리고 실제 공부할 때 어떤 영향을 주는지 다 상담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SMR파가 주의력 뇌파거든요. 그래서 집중 유지할 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여기 보면 SMR 부족 밑에 보시면요. 이 SMR이 부족하면 신체적으로 차분히 앉아서 집중을 유지하는 게 어렵대요. 그러니까 그냥 앉아있는 것 자체가 어려운 거죠.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세타 과다. 굉장히 멍한 거죠. 세타가 수면 뇌파인데 완전 멍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맨 밑에 보시면 지속주의 저하라는 게 당연히 집중을 유지할 수 없으면 우리 긴 지문은 오랫동안 집중해서 읽을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저희는
집중력이 굉장히 중요하다. 많이 강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가장 강조하는 건 요거예요. 좌뇌와 우뇌의 균형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좌뇌가 좋냐, 우뇌가 좋냐. 이건 진짜 옛말인 것 같고요. 지금은 좌우뇌가 얼마나 균형이 잡혀 있는지, 얼마나 밸런스가 있는지, 그리고 좌우뇌의 장점을 얼마나 잘 쓰는지, 그게 얼마나 학습에 영향을 주는지, 그게 핵심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희의 뇌파 훈련은 이 좌우뇌의 균형을 맞춰주고요. 좌우 연결성을 높여줍니다. 그러면 당연히 여기 보면 좌우 연결 강할시 여기 보이시죠? 그래서 그 다양한 유형의 글을 유연하게 읽는다고 나와 있고요. 그리고 복합적인 고차 사고가 자연스럽다. 실제 그렇습니다. 진짜 좌우 연결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아이들 독해력이 굉장히 강화돼요. 이거는 제가 경험을 많이 해봐서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핵심은 자기조절이죠. 그래서 저희가 이거 자기조절은 진짜 그 독해력도 독해력인데요. 이 공부 학습 자체에 자기조절만큼 중요한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주도 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조절력이 좋아야 되고, 그리고 휴식, 주의력, 집중력, 이 자기조절이 점점 증가할수록 아이들이 스스로 공부하고요. 그리고 스스로 복습도 하고요. 그리고 그 수업 듣고 나서 질문도 스스로 해요. 네, 자기조절력이 일단 증가하는 것 자체가 학습력 전체의 전반적인 부분에서 향상시켜주는 부분이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제가 실제 저희 학생들 그리고 실제 사례들 한번 공유 한번 해드리면요. 실제 원래 훈련 전에는 이 보시면 왼쪽에 동그라미 안에가 수면 뇌파거든요. 이렇게 델타파가 이렇게 과잉으로 나오다가 훈련을 받고 나서 지금 4개월 뒤에 점점 내려가죠. 이런 것들 보면 수업 시간에 분명히 존다는 거죠. 이런 학생일 때는. 주의력도 되게 산만하고. 근데 훈련을 받고 나서 이렇게 뇌파가 바뀌니까 실제 아이도 집중도도 높아지고, 몰입도도 높아지고, 학습 의욕도 높아진다는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예요. 아까 정서랑 행동 말씀드렸지만, 정서와 행동, 여기 파란색이 좌뇌고, 빨간색이 우뇌인데요. 이 좌우뇌가 지금 갭이 굉장히 크죠. 그래서 저는 좌뇌가 얼마나 낮냐, 우뇌가 얼마나 낮냐, 이것도 중요한데요. 좌우뇌의 갭이 얼마나 적어지느냐가 좀 굉장히 핵심이라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이 정서와 행동에서 좌우뇌가 갭이 크고, 그리고 우뇌가 또 지금처럼 이렇게 더 많이 나올 때는 감정 기복이 좀 많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당연히 주의력도 산만하겠죠. 그리고 정서도 불안정하고. 근데 3개월 정도 훈련을 받고 난 뒤에는 적극적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정서적으로 당연히 안정이 되니까 공부에도 도움이 많이 되겠죠. 자기조절력도 많이 좋아진 게 보이실까요? 예, 지금 휴식, 주의력, 집중력, 이 수치가 많이 좋아졌어요. 그리고 이 아이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보면은 동그라미에 보면 위에 빨간색 동그라미에 델타파가 많거든요. 이 친구는 실제 수면제를 복용을 했대요. 근데 중단을 하게 됐어요. 훈련을 받고 난 뒤. 진짜 너무 부모님이 놀라셨죠. 그리고 인지도 보면요. 수치가 좋아진 거 보이실까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인지 이 기능으로 저희가 독해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지만 메타인지, 나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잘 파악하는지, 그게 굉장히 향상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를 얼마나 잘 아는지, 그리고 그게 어찌 보면 학습의 시작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집중도 잘 하고요. 많이 바뀌었죠. 그래서 실제 사례들, 그 소감 같은 것들 이제 보면요. 학생들이 실제로 잠을 푹 잔다는 얘기 진짜 많이 듣고요. 그리고 만성 두통이 개선됐대요. 정말 제가 가르치는 아이들이 두통이 정말 많았는데요. 진짜 두통 때문에 약을 정말 많이 먹었어요. 근데 실제로 약을 복용하는 양이 많이 줄어들고 좋아졌죠. 그리고 교우 관계가 개선된 건 저도 너무 신기했었어요. 처음에 들었을 때는. 어떻게 이게 그렇게 연관이 되지? 근데 진짜 성격도 바뀌고요. 성향이 바뀌는 거죠. 그리고 수업 시간에 잠을 맨날 자던 친구도 이제 집중이 잘 된다 하고요. 선생님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 이 가르치는 게 너무 달라요. 10번 설명할 거 5번만 설명해도 되고, 5번 설명할 거 1번 설명해도 됩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굉장히 똘망똘망하게 저를 쳐다보는데, 그게 가짜 집중이 아니에요. 실제 수업이 끝나고 나도 다 티키타카, 다 기억에 남아있고, 물어봐도 다 대답을 잘 하고, 그리고 학습 의욕이 높아졌고요. 아이들이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하니까 저도 수업하는데 굉장히 질문이라고 오늘에 걔가 3시 반에 네, 저도 수업할 때 되게 신이 나는 거죠. 아이들이 수업을 적극적으로 들으니까요.
그리고 감정 조절이 너무 잘 되는 게 보이는 거죠. 하기 싫은 공부도 참고 잘 한다. 그리고 숙제를 뭐, 단어를 뭐 많이 틀려도 이제 화를 내지 않는 거예요. 네. 항상 그런 거 위로하기 바빴는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수업 태도가 되게 바르고, 컨디션도 좋고, 이런 건 정말 기본이고요. 실제 제 학생 중에 이제 허락받은 아이여가지고, 이제, 많은 친구들이 있지만, 이제 허락받은 친구, 이제 다 비밀로 해달라 해서요. 이제 이 친구, 제가 얼굴도 이제 원래는 모자이크 처리 안 했지만, 해야 될 것 같아서, 했습니다. 이 아이는요, 진짜 ADHD가 정말 심했어요. 너무 심해서, 2년 동안 약물을 복용했었고, 저를 만났을 때 뇌파가 진짜 불기둥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어마어마했고, 사실 어머님, 아버님도 의아해 하셨어요. 이걸로 좋아질까? 이거 한다고 아이가 좋아질까? 계속 약물 먹어야 되지 않나요? 당연히 먹으라고 했죠. 왜냐면 이것 때문에 뭐 끊으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근데 진짜 이 아이가 지금 6개월이 지금 되어 가거든요. 그래서 6개월 동안 꾸준히 지금 훈련을 받고 있는데 정말 많이 좋아졌어요. 제가 지금 보시면요. 특히, 죄송해요. 오른쪽에 보시면 수면 보이세요? 수면? 오른쪽에 인지 위에서부터 인지, 수면, 정서, 행동인데 수면을 보면 정말 많이 좋아졌죠. 거의 회색 구간에서도 우측으로 많이 향해 있잖아요. 수면은 정말 원래 잠을 못 자던 친구예요. 거의 긴장이 되고 아주 불안해서 잠을 못 자던 친구고 분명히 자기 전에 핸드폰도 하지 않거든요. 근데도 잠을 못 자던 친구가 수면의 질이 높아지고 당연히 피로도가 줄어들고 많이 개선이 됐죠. 그리고 정서와 행동을 보고 제가 정말 깜짝 놀랐는데요. 이 아이가 원래 굉장히 소심하고 굉장히 소극적인 아이였거든요. 근데 정서랑 행동이 지금 좌우뇌의 갭이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원래는 좌뇌가 엄청 길고 우뇌가 굉장히 낮았거든요. 근데 점점 갭이 줄어들더니 둘 다 회색 구간이 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런 상태일 때는 아이가 좀 더 원만한 인간관계를 갖기도 하고요. 지금 원래 반에서 친구 한두 명 사귈까 말까? 그랬던 친구가 지금은 진짜 그룹과에 해도 되냐고 저한테 물어보기도 하고요. 네, 굉장히 지금 교우관계가 좋고, 매점에도 뭐 자주 가고, 이런 얘기 진짜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들리는 얘기가 너무 달라요. 에피소드가 너무 다르고, 학교 생활 자체가 완전 바뀌어서 부모님이 아주 만족스러워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가장 저는 놀라웠던 게 밑에 보시면 거기 주의, 스트레스 밑에 주의 보이실까요? 산만도, 움직임, 과잉 행동. 원래 ADHD여서 이 세 가지가 엄청 높았거든요. 이 회색 구간을 넘어섰었어요, 원래는. 근데 지금 엄청 많이 줄어서 아이가 많이 차분해졌고, 수업에 집중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학원에 이걸 적용을 시킬 때는요. 아무래도 학생들에 따라, 그리고 나의 목적에 따라 달라지겠죠. 그래서 실제 모든 학생들에게 다 시키겠다. 수업 외에, 전후로 10분에서 20분 정도 내가 훈련시키겠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나는 특목고, 완전 상위권만 난 노릴 거야. 하는 분들은 프리미엄형으로. 이렇게 진짜 별도로. 그래서 실제 대치동에서도 저희가 그 사례들이 많은데, 다 쉬쉬하시죠. 그래서 지금 알려진 건 잘 없지만, 다 무슨 서울대 합격반, 무슨 고려대 합격반 해서 그 대학을 가기 위해서 이 뇌파 훈련을 하는 클래스도 따로 있을 정도고요. 그리고 관리반영. 대부분 이제 저는 이걸 많이 쓰긴 하는데요. 산만한 아이들, 그리고 학습력이 부족한 아이들. 이 아이들에게는 공부할 수 있는 뇌가 필요해요. 그래서 관리반, 정말 밀착할 수 있는 케어, 1대1 맞춤형 케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스텝 1 보시면 BQ 뇌기능 검사. 아까 제가 이렇게 진행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먼저 검사를 하면서 상담을 하고 이 아이의 뇌 상태를 파악하고 그리고 그걸 분석하고 이 맞춤형으로 훈련을 시켜줍니다. 그거 자체만으로도 이 아이에게 굉장히 뇌신경망을 많이 깔아주고 새로 활성화시켜주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공부를 하는 거죠. 그러면 공부할 수 있는 뇌가 준비된 상태에서 수업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피드백이 빨라져요. 아이들도 많이 질문에 대한 대답도 빨라지고 숙제도 잘 해오고 진도도 빨라집니다. 이거는 넘어갈게요.
이게 실제 브린트 클래스 후련 프로그램은 이렇게 들어가면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저는 주로 호흡, 맨 왼쪽에 보면 호흡 훈련, 그리고 기본 훈련, 그리고 밑에 보면 명상 이완 보이시죠? 명상 이완. 그리고 밑에 보면 또 집중력 1, 2, 3이 있고 기억력 1, 2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여기 있는 거 많이 활용합니다. 근데 저는 진짜 많이 쓰는 건 인지훈련 프로그램이에요. 실제 아이들의 학습과 직결되는 프로그램은 정말 이 인지훈련만 한 게 없더라고요. 실제 써보고 아이들이 좋아지는 걸 보니까 제가 이제 정말 이거 없이는 제가 수업을 절대 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먼저 제가 제일 왼쪽에 있는 D2. 이 D2가 두 가지 유형이 있잖아요. 이 두 가지 유형은 다시 말하면 주의력을 키워줄 수 있는 훈련이고요. 우측에 있는 엠백 훈련은 기억력 훈련이라고 보시면 돼요. 항상 주의력 훈련을 먼저 한 뒤에 기억력 훈련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D2를 먼저 하고 엠백을 하면 좀 더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D2 중에서도 원 첫 번째를 보면요. 실제 제가 촬영을 해봤는데요. 아이가 하는 거. 이렇게 내가 난이도를 설정할 수 있어요. D2.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잠시만요. 이렇게 보면, 둘 중에 그 영어 D에 점 두 개가 있는 게 어느 쪽에 있죠? 왼쪽이에요? 오른쪽이에요? 왼쪽이죠? 혹시 오른쪽으로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혹시 여기 계신가요? 지금 대답 안 하시네요. 죄송해요. 지금 점점 여기서 지금 통화되고 있으십니다. 네, 지금 D에 점 두 개가 있는 게 왼쪽이죠. 화살표가 지금 왼쪽을 가리키고 있잖아요. 그럼 O일까요? X일까요? O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럼 맞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적으로 내가 어떤 거에 주의를 기울일지 주의력 연습이거든요. 또 한번 해볼게요. 맞을까요? O일까요? X일까요? X일까요? D에, D에 소문자 D에 점 두 개. 어느 쪽이죠? 왼쪽이에요? 오른쪽이에요? 오른쪽입니다. 화살표가 어딜 가리키고 있죠? 오른쪽이죠? O예요? X예요? O입니다. 근데 이 아이 X 눌렀어요.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번만 더 해볼게요. 혹시 다들 지금 잠을 깨는 차원에서. 요건 어떠세요? X죠. 왜요? 맞아요. 점이 한 개이기 때문에요. 근데 얘는 또 틀렸습니다. 그리고요, 중간에 가다 보면 난이도 설정을 또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여기에 적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보면 중간에 지금 난이도를 또 바꿔서 할 수가 있습니다. 인터벌, 이 간격을 2로 하면 조금 더 쉬워져요. 좀 더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더 길어지는 거죠. 그래서 내가 1초 만에, 2초 만에, 3초 만에 답을 구하는 그런 설정도 할 수 있다는 거. 또, 또 D2. 이건 두 번째 훈련인데요. 이것도 난이도 설정할 수 있어요. 문제 개수도 지금 설정할 수 있고요. 블록이라는 건 4 곱하기 4도 있고 6 곱하기 6, 8 곱하기 8 이렇게 있는데요. 이제 난이도를 점점 설정을 하면 어떤 변화가 있냐면요. 보시면 그래서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카드랑 똑같은 걸 오른쪽에 있는 걸 다 찾아야 돼요. 찾을 수 있으실까요? 찾으셨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뒤에 점 왼쪽 하나 있는 거. 아이고, 그쵸, 이렇게. 그쵸, 이렇게 선택하면 넘어갑니다. 선택하지 못하잖아요. 그럼 절대 안 넘어가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4 곱하기 4를 했다? 아, 그러면 좀 난이도를 올려서 이제 좀 더 높게 해보는 거죠. 6 곱하기 6도.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좀 더 많아지거든요. 이제 이런 주의력 훈련을 하다 보면 점점점 우리 독해 지문 있죠. 그래서 독해 지문 전체적인 게 내 시야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독해력에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그다음에 또 기억력 훈련 한번 볼게요. 엠백 훈련. 이것 또한 역시 여기 보면
테스트 횟수, 이게 이제 문제 개수고, 인터벌은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1초냐, 2초냐, 3초냐, 이렇게 또 설정할 수가 있고요. 이제 모양, 뭐 도형이냐, 숫자냐, 이렇게 또 선택할 수 있고요. 스텝이 핵심인데요. 스텝이라는 게 뭐냐면, 엠백이라는 게 몇 스텝 이전 거를 기억하느냐, 이거든요. 그래서 2백이냐, 뭐 3백이냐, 4백이냐, 이렇게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가장 기본적으로 먼저 4백으로 시작하는 게 제일 좋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4백으로 전 많이 합니다. 네 번째로. 그럼 한번 기억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번째, 그 네 번째 전에 거랑 주어진 게 같으냐, 다르냐. 한번 보실게요. 같아요? 같을까요, 다를까요? 네 번째 전 거 혹시 뭐였어요? 네 번째 전 거. 네 번째 거. 세모였어요? 그럼 O를 누르셔야 돼요. 근데 별이었거든요. 그래서 X를 눌러야 돼요. 네. 그래서 기억력입니다, 기억력. 이거는요? O일까요? X일까요? 왜 X죠? 맞아요. 400이 이거 이 네 개 이전 거는 네모였거든요. 그래서 다르기 때문에 X죠. 이런 식으로 훈련을 하는 거죠. 그래서 기억력 훈련 굉장히 도움돼요. 그리고 또 제가 좋아하는 훈련 중 하나인데요. 메모 박스라고요. 이것 또한 역시 기억력 훈련인데 이것도 난이도를 설정하실 수 있어요. 난이도에 따라 색깔이 달라지거든요. 일단 난이도 제일 낮은 거는요. 빨간색 공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그래서 이 공이 박스에 몇 개, 최종적으로 몇 개 들어있느냐거든요. 그래서 들어오기도 하고 나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지금 공이 한 개 들어있겠죠? 그리고 또, 0이겠네요. 그죠? 또 들어오면 또 1이 될 거고요. 그죠? 또 2가 될 거고, 또 3이 될 거고, 그죠? 4가 될 거고요. 그럼 최종적으로 4라고 선택을 하면 되는 거죠. 근데 또 난이도 설정을 하면요. 색상이 바뀝니다. 세 가지를 다 기억해야 돼요. 이게 점점 색상이 늘어나거든요.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이제 이쯤 되면 이제 많이 질문하시죠. 아니, 그러면 꼭 이게 뉴로 하모니여야 되냐? 꼭 브린트 클래스에서 이 훈련을 해야 되냐? 아니, 그냥 이 영상 켜놓고 하면 되지 않냐? 하시죠. 꼭 이 밴드를 차야 되냐? 차야 됩니다. 차야 돼요. 그래서 왜냐면 저희가 그냥 이 단순히 어찌 보면 게임처럼 보이는데 이것만 하면 그냥 뭐 당연히 훈련 되겠죠. 어느 정도는. 근데 나의 뇌 자체가 뭐 어찌 보면 뇌파 자체가 바뀌진 않는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뉴로 하모니를 하고 있을 때, 예를 들면 제가 이 밴드를 차고 이 훈련 프로그램을 해요. 그러면 저의 뇌는 자동적으로 이 공의 색깔을, 공의 개수를 기억하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때 저의 기억력에 해당하는 뇌파가 나오겠죠, 자동적으로. 그때 이 뉴로 하모니 제품이 저의 뇌파를 따라가요. 따라가면서 저의 뇌파 중에 가장 높은 기억력에 해당하는 뇌파가 나올 때 강화시켜줍니다. 그럼 저의 원래 기준치가 어떻게 되겠어요? 올라가겠죠. 그래서 원래 저의 뇌 자체가 기억력에 해당하는 뇌파가 좋아지게끔 해주는 거지, 일시적으로 이 훈련에 익숙해지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꼭 뉴로하모니를 착용한 채로 하셔야 뇌 신경망이 바뀌고 뇌파가 바뀝니다. 제가 이런 의문을 많이 가졌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스트롭이라는 이 예능에도 많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변별력을 키울 수 있는 훈련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네, 지금 보시면요. 아이고, 그죠? 글자랑 색깔이 다르잖아요. 글자의 색깔을 골라야 돼요. 노랑이죠. 그렇죠. 파랑을 고르면 안 돼요. 노랑을 골라야 돼요. 그리고 또, 이것도, 아이고, 네. 네, 역시나, 이것도, 아이고, 제가 이게 됐네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무슨 색깔 해야 돼요? 초록이죠. 이렇게 변별력을 키울 수 있는 훈련이 또 있습니다. 아이들이 정말 좋아해요. 네. 그리고 저희 인지 훈련 말고도요, 영어 훈련, 속독 훈련도 있습니다.
저는 일단 아이들 제일 처음 만나면요. 뇌 훈련을 무조건 시켜요. 이 뇌 훈련은 뭐냐면, 한마디로, 우리나라 말을 배울 때, 따로 우리 뭐, 태어날 때, 아기 때, 그러니까 영세 때, 우리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거 배우나요? 안 배우죠. 안 배우고 그냥 주변에 말하는 걸 그대로 들으면서 습득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바로 우리 모국어를 습득하는 과정이에요. 근데 모국어랑 외국어는 다르죠. 뭐, 어릴 때 유학을 갔으면 당연히 외국어도 모국어처럼 받아들일 수 있는 환경이 되죠. 주변에 영어를 막 쓰니까. 근데 그렇지 않는 이상에는 한국에서 자란 아이들은 외국어, 영어를 뭐 한국어처럼 배울 수는 없는 거죠. 아무래도 이제 해석도 해야 되고, 그걸 다시 전환하는 과정까지 겪어야 되기 때문에 한 번 더 생각을 해야 되는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우리 뇌 영어 훈련은요, 이 영어를 모국어처럼 받아들일 수 있게 신경망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를 모국어처럼 습득할 수 있는 뇌로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 영어 공부의 가장 기본이고 밑작업인 거죠. 네. 그래서 보면요. 제가 이것도 조금 어느 정도 해왔는데요. 단어 이미지를 보고 단어를 익힐 수 있게 해요. 네, 원어민이 또 발음도 해주거든요. 이걸 반복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뒤에도 보면 이제 점점 어떻게 확인을 하냐면 이렇게 확인을 하게 해요. 쓰게끔. 스펠링 쓰는 것도 하고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 이게 지금 보시면 단어 이미지 암기를 다 끝내지 못하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다 끝내야 넘어갈 수 있는 시스템이고요. 그리고 여기 초3이라고 돼 있는데요. 학년을 고르실 수 있거든요. 학년을 이렇게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속도도 선택할 수 있는데 보통 2에서 3으로 많이 선택을 하고요. 근데 일단 이게 초등학교 3학년이라고 해서 초3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고등학생을 또 수업을 한다 해서 고등부터 시작을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아이들을 초3부터 시작하는 게 효과적입니다. 왜? 이건 뇌 신경망을 깔아주는 거거든요. 그 단어를 공부하려고 하는 그 목적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체 학년을 다 섭렵을 하는 게 좋죠. 초3부터 시작을 해야 효과적이다. 제가 해보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고등학생들 저는 주로 과외를 많이 하는데 학원에서도 하고 있지만 초3 단어부터 합니다. 처음엔 아이들이 반발하거든요. 내가 이 쉬운 걸 왜 해야 되냐부터 시작해서 엄청 반발 많이 하는데 하다 보면 아이들이 알아요. 느끼거든요. 이걸 하고 나서 단어를 외우는 것과 그리고 독해 수업을 듣는 거랑 다르다는 게 느껴지니까 아이들이 이제 군말하지 않고 합니다. 그래서 영어는 다시 말하면 영어를 모국어처럼 습득할 수 있게 뇌를 바꿔준다. 그래서 실제 이 브랜드 클래스가요, 뭐 저희가 뭐 꼭 학원, 뭐 스터디 카페 이렇게 학습 외에도요, 5명 이상 이제 사람들이 만약에 하게 된다? 그러면 이 브랜드 클래스를 많이 활용하실 수가 있어요. 갑자기 뭐 학습 외에 얘기를 하냐 하실 수 있는데 다양한 분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그 전무님도 많이 말씀해 주시지만 유치원에 굉장히 요즘 많이 인기가 있잖아요. 그리고 피부샵. 요즘 브라빈트도 많이 나오니까 굉장히 요즘 그 인기가 많습니다. 피부샵에도. 그리고 뭐 교도소 많이 얘기하시죠. 병원, 뭐 교회, 국제학교, 뭐 뇌건강센터, 그리고 뭐 이제 기업체에도 직원 복지 프로그램으로 많이 쓰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실제 다방면으로 쓸 수 있어요. 왜? 사람은 누구나 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예, 뇌가 있다면 이 브랜드 클래스는 다 효과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럼 수익이 어떻게 되냐?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브린트 프로그램을 쓰게 되면요. 우리가 이 뇌기능 분석권이라는 건 말 그대로 측정을 얼마나 할 수 있느냐. 측정을 할 수 있는 건 50건 정도를 제공한다고 하고요. 근데 만약에 그걸 다 쓰게 되면 10,000원으로 이제 본사에서 구매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근데 뭐 저희가 이게 10,000원이라 하면 좀 되게 좀 될 것 같고 좀 비싸게 느껴지는데 이 브랜드 클래스는 장점이
내가 브레인 클래스를 하나 갖고 있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들에게 이 훈련 프로그램을 하고 뭐 측정을 해주고 이 비용은 내가 알아서 책정하고 받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0,000원을 주고 사지만 그 이상으로 내가 수익을 얻을 수 있게 가격을 책정해서 받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센터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센터는 보통 좀, 센터형 브랜드구나. 죄송해요. 이거 센터랑 비교하는 건 뒤에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이게 제품 구성은 그, 이제 본사에 구독료를 내야 되는데요. 그래서 한 대만 사셔도 20만 원. 그리고 두 대도 20만 원. 그리고 세 대부터는 30만 원. 네 대는 40만 원. 이렇게 구독료만 내시면요. 그 외에 들어가는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한 대에 300만 원 이렇게 되고요. 뇌 영어나 뇌 속독이 추가될 때는 80만 원이 추가됩니다. 그리고 이건 아까 말씀드린 구독료고요. 그리고 센터랑 브린트 클래스를 비교하면 이제 가격이 이렇게 됩니다. 브린트 클래스는 보통 한 대 300만 원이라면 센터는 이제 6대를 한 번에 이렇게 받습니다. 예, 그리고 그 훈련 프로그램이 이렇게 브레인 헬스 1, 코그 1 이렇게 있는데 차이는 센터는 코그 2가 있다는 거. 그래서 인지 훈련의 두 번째 버전이 또 있거든요. 예, 그것도 활용 가능하고. 그리고 BQ, 이 뇌파 측정할 수 있는 건수가 또 달라요. 그래서 센터는 200건이고 브린트 클래스는 50건 이렇게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판매 수수료는 내가 만약에 이걸 판매를 한다. 판매를 하면 제품을 판매하면 그 제품의 30%를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센터는 45%를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일단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영어 공부의 브린트 클래스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오래 한 것 같아서 네, 너무 힘드셨을 것 같은데, 네, 부족하지만 아무튼 준비해 봤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그 독해 말고도 영어 듣기, 그리고 뭐 어휘, 이런 부분으로 좀 다시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튼 그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